어디서도 하기 힘든 돈 이야기 마음껏 털어놓는 시간. 저축, 재테크, 연금, 보험 등등 한 주간의 궁금증까지도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두 분의 재무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매주 금요일 슬기로운 재무생활. 자, 앞으로 매주 금요일 슬기로운 재무생활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인사 나눠주실까요? 네, 아까 주디가 소개해주신 그 꽃사슴의 눈망울을 가진 임영록 전문가입니다. 임형록 전문가님. 네, 머니톡 리쌤 이선우 전문가입니다. 네, 이선우 전문가님 환영합니다. 우! 네, 오늘의 주제는 그 나도 모르게 누수되는 지출을 막자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요즘 경기가 어렵다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많이 하죠. 실제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지역을 다녀봐도 목 좋은 공간에 그 상가 그 빈 상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죠. 급여는 오르지 않고 물가만 오르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실질 소득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살림에 나도 모르게 새어나가는 돈은 없는지 또 점검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이죠. 돈이 새어나간다라는 말이 내 피 같은 돈이 대체 어디서 샌단 말입니까? 이게 진짜 아깝거든요. 그죠? 이선우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요즘 단돈 그 몇만 원으로는 시장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네. 전문가와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누수 지출을 잡는다면 수도에서 물이 새는 것처럼 우리 집 경제에도 나도 모르게 누수된 돈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저축이나 투자로 연평균 6% 정도 수익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집에서 누수되는 돈만 잡아도 6%가 뭡니까? 10%에서 20% 그 이상도 줄일 수 있습니다. 집에서 새고 있는 돈만 잡아도 10에서 20%까지도 줄일 수 있다. 어우, 궁금해서 현기증 나요. 빨리 좀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네, 우리 가게의 현금 흐름을 파악하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합니다. 수익과 지출을 정확하게 알아야 앞으로 잉여 자금을 가지고 그 계획을 세우고 또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가 있거든요. 네. 가장 좋은 건 투잡을 뛰거나 또는 연봉이 인상되는 게 가장 좋은데 사실 소득이 늘어나는 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좋은 거는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출을 줄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생활하던 패턴이 있잖아요. 그 패턴이 있는데 택시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한테 갑자기 버스 타고 출퇴근하라고 하면 그게 쉽겠습니까? 안 생활 되죠. 패턴이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하거든요. 그 패턴화된 지출을 잡기 가장 쉽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만큼 고정으로 나가는 지출을 건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딱 정해진 만큼 나가는 그런 보험료를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만이라도 또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금융상품을 통해서 나가는 누수되는 새어나가는 그런 지출을 잡는 게 가장 그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보험은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점검부터 하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쓰는 소비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나한테 습관화가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 지출로 잡혀 있는 것들, 그중에서도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를 통해서 쉽게 이 지출을 바로잡을 수가 있다. 이런 것부터 점검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여러분도 꼭 명심해 두십시오. 가장 손쉽게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고정 지출을 줄이는 거고요. 그중에서도 만약을 위해 가입한 금융상품, 즉 보험을 점검해서 낭비되고 있는 부분을 체크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다라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몇 가지 꼭 점검해야 하는 건 뭘까요? 네, 첫 번째로는요. 내 보험이 목적에 맞게 가입되어 있는지 그리고 금액은 내가 유지하는 데 충분한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암 가족력이 있는 분이 사망보험금만 가입하고 있거나 네. 상해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정말 문제거든요. 그래서 직업, 성별, 나이, 가족력 그리고 자녀의 경제적 독립 시기 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건강보험인지 조기 사망이나 상속을 대비하는 종신보험인지 또는 화재에 대비하는 화재보험인지 목적에 맞게 가입이 잘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실손 의료비나 건강보험 없이 사망보험금만 몇십만 원씩 납부하시는 분들도 가끔 뵀거든요. 저희 요즘 사연들이 전부 다 그런 거였어요. 좀 안타깝네요. 네. 그럴 때마다 좀 왜 그러셨는지 꼭 물어보는데 대부분 그렇게 가입하셨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청취자분들도 목적에 맞는 보험을 가입하셨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반드시 가입한 보험을 내가 알고 있어야만 이런 것도 확인이 가능하겠죠. 자, 그럼 몇 가지 팁을 더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로는 갱신보험만 가입되어 있는지 또는 그 비갱신도 같이 가입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질병과 관련된 갱신보험은 나이를 먹을수록 갱신할 때 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갱신보험은 지금 당장 저렴하게 느낄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보험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은퇴와 같이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형 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건 아닌지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죠? 네. 그렇다고 꼭 갱신형 보험이 단점만 있는 건 아니고요. 갱신형 보험이랑 비갱신형 보험을 똑똑하게 잘 활용하면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비갱신형 보험을 가입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비싼 분들은 저렴하게 갱신형 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소멸되는 돈이 아깝다고 만기 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적립보험료를 넣거나 만기 환급형으로 가입하시는 것을 주의해드립니다. 이 적립보험료는 50% 정도가 이제 수수료로 나가기 때문에 맞아요. 실제로 환급되는 돈이 크지가 않고요. 그대로 쌓이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때문에 갱신형 보험이거나 적립보험료가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이러한 누수되는 지출을 막으시길 바랍니다. 만기 환급형으로 가입을 하시는 거. 내가 돈을 내고 있는데 이 돈 다 내가 건강하면 없어지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고 만기에 환급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 환급받는 것이 그냥 내는 돈이 다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적립되는 것들이 요게 보험사에서 어느 정도를 떼가고 나서 나머지를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너무 아까운 돈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누수되는 돈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앞서 이명록 전문가가 정리해 주신 것처럼 갱신형이라는 게 전부 다 내 보험이 갱신형이라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근데 갱신형이 단점만 있는 건 아니니까 나한테 맞는 보험인지를 한번 확인해 봐라. 그건 전문가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 짚어주셨습니다. 또 이외에 어떤 점들을 살펴봐야 될까요? 네, 이왕 가입한 보험 그 보장 넓이가 좀 넓은 특약들을 가입하시는 게 좀 좋겠습니다. 보험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상품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3대 진단비나 뭐 수술비 등 보상 범위가 다른 상품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이런 것들을 놓치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동키호테 청취자분들이라면 3대 진단비가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진단비라는 것은 많이 아실 텐데 네. 하지만 그 같은 암보험이라고 하더라도 A사, B사, C사의 보상 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거는 잘 모르세요. 그죠, 맞아요. 특히 아는 사람한테 가입을 하거나 그런 경우, 아는 사람이 보험사에서 일하거나 아는 사람이 찾아와서 보험 좀 들어줘라고 하는 경우, 이럴 때 꼭 같은 보험사의 상품으로 내 보험이 다 돼 있는 경우 많거든요.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보험사마다 보상의 범위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네, 좀 예를 들면 여성들이 많이 걸리는 유방암이나 또는 방광암, 남성들이 많이 걸리는 전립선암, 또 대장 전방내암의 발병률이 높은 일부 암들은 기존에는 일반암에서 보상됐던 거에 맞는데요. 네. 이게 너무 지급률이 많다 보니까 소외감이나 또는 유사암으로 분류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는 상품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같은 암보험을 가입을 하고 유방암에 걸렸는데 A사에 가입한 옆집 순이 엄마는 5천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내가 가입한 B사의 그 상품은 2천만 원이나 1천만 원밖에 안 나온다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때문에 같은 보험이라도 보상 범위가 다를 수 있음을 좀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가장 속상한 건 두 분 다 유방암에 걸렸다는 거죠. 네, 그게 그죠? 가장 안타깝네요. 옆집 순이 엄마는 5천만 원 받고 나는 1천만 원, 2천만 원 받았다는 것도 속상하지만 두 분 다 유방암에 걸렸다는 게 가장 속상하고요. 일단 두 분 다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다만 그 이런 보상의 범위를 비교 확인하는 것은 좀 약관을 봐야 되는데 맞아요. 일반 보험 소비자가 이 보험사의 전산을 뒤져보면서 약관을 비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제대로 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부와 4부에 우리가 내가 가입하는 보험
그러니까 나의 고정 지출 중에서 꽤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평생 내는 걸로 따지자면 중형차 혹은 대형차, 집값까지도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큰 금액을 차지하지만 내가 뭘 정확히 가입하고 있는지, 뭘 정확히 보장받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게 바로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을 제대로 좀 알자.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뭘 보장받는지, 뭘 가입하고 있는지 제대로 좀 알자라는 뜻에서 3, 4부 이렇게 자산 관리, 가정경제 관리를 해주시는 우리 전문가 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준비하고 있고요. 월요일에는 우리가 약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헤쳐보는 시간, 그리고 금요일 이 시간에는요. 뭐든지 이 보험도 좋고요. 재테크와 관련된 것도 좋고요. 뭐 노후 아니면 저축 뭐든지 다 좋아요. 경제, 가정경제와 관련해서 모든 궁금증은 이 시간을 통해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 있었던 모든 궁금증을 금요일에 확 풀어보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 가지 팁들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경제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팁을 주고 계신데요. 그 다음 팁 어떤 겁니까? 네. 마지막으로 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월 평균 소득의 10%, 네, 10%를 넘지는 않는지, 네. 또는 총 납입하는 보험료가 얼마 정도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장도 중요하지만 네. 보험은 유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보험은 납입을 하게 되면 이제 20년에서 30년 정도를 내시게 되는데 월 보험료가 10만 원 정도 하시더라도 20년 납입을 하면 2,400만 원 정도를 내셔야 되는데 그렇죠. 이 정도면은 차 한 대 값이랑 비슷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본인이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인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몇 가지 꿀팁을 잘 이해하시고 금융 상품으로 인한 누수 지출을 막고 가정 지출 관리를 잘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3부 마무리하기 전에요. 두 분 전문가님께 직접 상담을 통해서 고민을 해결하신 분의 청취자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셨는지 이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남편은 보험을 끔찍하게도 싫어하는데요. 보험은 돈만 낭비된다며 단독으로 실손 의료비와 운전자 보험만 가입하고 있었는데요.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 친정 엄마의 보험을 담당하는 설계사님을 소개받아 상담을 했고 고집 부리는 남편을 설득해 보험도 가입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흘러서 갑자기 제 보험이 생각나길래 친구에게 보여줬더니 친구가 이상한 것 같다고 하네요. 일단 저희 세 식구 한 달 보험료가 너무 많고요. 게다가 남편이 저보다 연상이라 그런지 보험료도 훨씬 더 비싼데요. 지금 몇 년 동안 납입하고 있는 게 아까워서 해지도 못하고 있는데요. 혼자 해결하기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큰 용기를 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연 들어봤습니다. 우선은 보험료는 돈만 낭비되는 거다라고 보험을 싫어하던 남편을 설득했어요. 그래서 보험을 가입했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보면 주변에 이렇게 고집이 세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렵게 가입한 보험인 만큼 실속이 좀 있어야 될 텐데 걱정이 돼요. 자, 그래서 직접 만나보니까 상황이 어땠습니까? 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43세 주부셨는데요. 네. 50세 남편분과 슬아의 11살 아드님이 있었고요. 직장인 남편분의 소득은 약 480만 원 정도의 그 외벌이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친정 어머님께 소개받은 설계사님을 통해서 가입한 보험료가 약 90만 원이 넘었어요. 3인 가족인데. 네. 저희 4인 가족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대로 가면 좀 안 되겠다. 는 생각이 드셨는지 사연을 신청해서 주셨습니다. 3인 가족의 보험료가 90만 원입니다. 그러면 대략 한 명당 30만 원 정도의 보험을 들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닙니까? 이선우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그죠? 외벌이 가정이고 아들의 이제 교육비가 점점 증가할 시기인데 그죠? 11살이니까. 네네. 향후에 보험료가 이제 경제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보험료가 들어가고 있는지 하나씩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먼저 남편분의 보험을 말씀드릴게요. 네. 남편분은 50세이셨는데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가 무려 52만 원이었습니다. 90만 원 중에 52만 원이 남편분 거였어요? 네.
남편분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보험료 중 절반 이상을 남편분이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네. 자세히 보면 실손의료비, 운전자 보험 외 2건에 GI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종신보험인데 GI 종신보험 그것도 2건을 가입하고 계셨습니다. 자, 저희가 CI 종신보험 여러 번 했었는데요. GI 종신보험은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정리 좀 해볼까요? 네, 그 동키호테 청취자분들도 종신보험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종신보험에서 좀 더 발전한 게 CI고요. CI에서 단점을 보완한 게 GI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종신보험은 죽을 때까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죽었을 때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다 보니까 좀 시한부의 삶을 살거나 또는 굉장히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는 경제적인 생활 적으로 힘들어지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계세요. 그렇죠. 내가 아파서 보장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사후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보험이다 보니까 나한테 도움되는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CI 종신보험이라고 봅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CI 종신보험은 중대한 질병이나 중대한 수술 등을 했을 때 그 사망보험금을 미리 지급하는 상품이잖아요. 그런데 이 중대한의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거나 또는 굉장히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을 충족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이것도 충족하고 저것도 충족하고 저것도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충족해야지 받아요. 네, 맞아요. 그죠? 네. 조건이 굉장히 많아. 우리 주디가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아, 그렇진 않아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좀 나은 것 괜찮아요. 같고 예. 대신 이제 보험사에서 그 알려주지 않은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들이 약관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발생되거나 또는 이로 인해서 민원이나 또는 여러 가지 뭐 법정 분쟁까지 가는 사례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GI예요. 좀 더 넓게 보장을 하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에 걸리거나 또는 그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그런 주요 수술을 했을 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대한 질병이냐 또는 암,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 또는 뇌출혈일 때 지급을 하느냐 그 차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CI가 중대한 질병일 때, 중대한 수술일 때 지급하는 거라면 GI는 중대한이라는 글자가 빠진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좀 더 명확해졌죠. 그렇군요. 앞서 사연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40대 주부셨고요. 남편이 보험을 굉장히 싫어해서 돈만 낭비된다라고 하면서 단독 실손과 운전자 보험만 가입을 하고 있었는데 아내분이 설득을 했죠. 이러다 큰일 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가족들 보험을 쭉 들었어요. 그랬는데 뭔가 이거 괜찮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게 가족들 3인 보험이 90만 원이나 보험료가 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분 보험만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했더니 남편분 보험이 2건의 GI 종신보험 요것만 해도 돈이 꽤 많이 나가고 있었어요. 이것만 해도 47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었단 말이죠. 47만 원이면 한 가정의 보험료랑 맞먹는 금액이 아닐까 싶은데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 가정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 4인 가족인데 저희 가족이 총 내는 보험료가 7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네, 60만 원 될까? 네, 그 정도고요. 저 혼자 내는 돈만 해도 한 40만 원 정도 좀 안 돼요. 저는 굉장히 좀 탄탄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남편분 보험료는 52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2건의 GI 보험이 47만 원이면 아주 큰 보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험료가 비싸진 이유는 3대 진단비, 입원 수술비 등을 준비하기 위해 종신보험을 가입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종신보험은 일반 사망보험금이 주계약이다 보니까 네. 보험료가 뻥튀기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장보험비가 가장 넓고 또는 갱신형까지 있으니 보험료는 더 불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갱신형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많은데 언제까지 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문제가 너무 많아서 사연자분이 원했던 보장을 위해서 종신보험을 선택한 게 일단 과다한 보험료의 주범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남편분의 보험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해주셨나요? 네, 가장 문제가 됐었던 2건의 GI 종신보험은 아쉽게도 해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납입 기간이 7년 정도 되었지만 25년 납으로 하셨기 때문에 향후
납입하셔야 되는 금액이 너무 컸기 때문이죠. 그리고 갱신형으로 구성된 암 특약도 유방암, 방광암, 전립선암, 대장암, 대장전막 내암이 아까 얘기했던 이제 소외감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고요. 그러면 일반암보다 이제 적은 그 보험금이 지급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다른 진단금과 수술비 특약들도 갱신형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해지를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과 실비는 문제가 없어서 유지를 하기로 했고요. 다만 이제 부족한 암이랑 뇌혈관, 심장질환, 수술비 등 이 특약들을 비갱신형으로 더 넓은 보장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이렇게 조정하게 되면요. 남편의 보험은 상담 전에 5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네. 보장 범위는 더 넓어지는데도 월 28만 원 정도 보험료를 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았다니까요. 남편분만 조정을 했는데도 28만 원의 보험료가 절약이 됐어요. 그러니까 24만 원을 내는 거예요, 매달. 28만 원이 줄었고요. 줄어든 금액이 내는 금액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낭비가 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낭비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잘 내고 있나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줄여보고 나니까 줄인 금액이 더 커요. 내는 금액보다. 이건 문제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모르고 사느냐 이런 부분들이 여실히 보이는 거죠. 그죠? 네. 아내분 같은 경우는 또 아내분도 이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아내분 같은 경우는 합계 한 28만 원 가량의 보험이었어요. 실손이 포함된 CI 종신보험이 15만 원 정도 납입하고 계셨고요. 네.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각 수술비가 가입되어 있는 종합보험이 한 13만 원 정도의 보험료였습니다. 이 중 CI 보험의 특약들이 갱신형이었고요. 또 예, 보장만 생각하면 CI 보험보다는 종합보험이 좀 유리해 보였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아내분의 경우에도 결국 보장이 필요한 은퇴 노령기에는 CI 보험료가 가파르게 갱신형 특약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고 또 지금 가정 경제 상황상 너무 과한 보험료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성비 떨어지는 CI 보험은 좀 정리를 하고요. CI 종신보험에 들어있던 실손의료비는 요즘 4세대 실손의료비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가 확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해서 17만 원의 보험료를 좀 조정해 드릴 수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자녀분들 보험도 자녀분 보험도 같은 때의 보험료에 좀 더 보장이 넓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28만 원가량의 보험이었는데 일단은 CI 종신보험 아내분도 똑같이 갱신형 특약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 그런 보험이 15만 원짜리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쭉 조정을 해서 17만 원의 보험료로 조정을 할 수가 있었다. CI는 해지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역시나 이 문제가 되는 것들을 조정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손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생기네요. 기존에 비해서 3인 가족 합산 보험료는 어떻게 조정이 된 건가요, 그러면? 네. 기존 3인 가족 합계 월 90만 원의 보험료가 51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고요. 야, 절반가량이네요. 네네. 빠져있는 뇌혈관, 심혈관, 질병 후유장애 등 보장을 강화하고 갱신형을 비갱신형으로 바꾸더라도 월 39만 원 정도의 이제 보험료를 절약할 수가 있었죠. 네. 빠져 있는 보장은 강화를 하고 갱신형 보장들을 더 이상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바꿔주고 처음부터 이렇게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게요. 그죠? 보험료가 이렇게나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단은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수 있어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동안 일단 걱정이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다행이고요. 동키호테 전문가들의 보장 점검을 만약에 지금이라도 받지 않았다. 그러면 계속해서 아까운 보험료를 납입할 뻔했어요. 많은 돈을. 지금보다도 40만 원이나 많은 돈을. 그리고 매달 40만 원이 많은 거는 둘째치고 계속 내야 돼요. 100세까지. 그죠? 갱신형이니까. 그것도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거기다가 나중에는 부담돼서 못 냅니다. 남편분은 심지어 보험에 대해서 부정적이셨잖아요. 그럼 언젠간 내지 마라 라고 하셨겠죠. 사연자분께서 일단 안심이 되니까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아하셨고요. 뭐 특정 음료수 이야기를 해도 됩니까? 특정 음료수 이름은 좀 가려주세요. 네.
까땡 뭐처럼 속이 뻥 뚫리는 그런 아하. 표정이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조정해드리면서 처음에는 보장이 확 줄어든 게 아닌가 좀 염려하셨는데요. 네. 오히려 중복되는 필요 없는 보장을 좀 많이 줄여드렸어요. 그리고 각 연령과 성별에 그 맞는 상품, 저렴한 상품으로 좀 준비하다 보니까 보험료는 충분히 줄이면서 보장은 좀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끝이 아니죠. 우리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재무 이벤트들이 있는데 보험료를 줄이고 싶은 이유는 숨어있는 저축 여력을 좀 늘리고 이런 재무 이벤트를 달성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보험료를 줄이는 데서 끝난다면은 사실 돈키호테가 이렇게 검증했다라고 하긴 조금 그렇죠. 열심히 검증해왔습니다. 자,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 어떤 재무 목표를 원하셨고 두 분이 어떻게 고민하셨는지 들어볼까요? 네, 아내분께서 개인적으로 연금을 준비하고 싶었는데 네. 그 여력이 없어서 그동안 시도를 못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우리 다 그렇거든요, 네. 전문가님. 그 노후를 위해서 이제 첫 번째로 시작할 것이 국민연금인데요. 이미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은 납부를 하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험 조정을 통해서 누수되었던 39만 원의 보험료를 저축 자금으로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개인연금으로 30만 원을 저축하시기로 했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연자분께서는 투자 경험이 없고 안정적 성향의 상품을 선호하셨기 때문에 7% 보증형 변액연금으로 15년간 납입하게 되면요. 5,400만 원을 납부하시게 되고요. 네. 65세 은퇴 시점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매월 42만 5천 원씩 수령을 하시게 됩니다. 이 연금액을 수령 도중에 사망하시더라도 최소 1억 900만 원을 보증받으시고요. 만약 95세까지 살아 계셔서 30년간 수령을 하실 경우에는 1억 5천 100만 원의 연금액을 안정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장수하실수록 더 많은 연금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보험을 중간에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발생하는데요. 한 7년 정도 납입한 그 해약환급금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꽤 컸습니다. 약 1,700만 원 정도의 해약환급금이 발생했는데요. 일부는 가계 비상예비자금으로 반드시 그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금으로 좀 준비를 하셨고요. 네. 나머지 일부는 가족분들의 그 좋은 또는 즐거운 추억들을 좀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 여름에 가족 여행을 가족 휴가에 사용하기로 하셨습니다. 이런 거 너무 좋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전문가님은 무조건 아끼라 그랬거든요. 제가 뭐 좀 사고 싶다 그러는데도 안 돼! 저축해! 가족 휴가에까지도 이렇게 사용하라고. 상담만 받았을 뿐인데 전문가님만 만났을 뿐인데 누수되는 지출도 잡고 노후까지 든든하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리고 또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돌발 변수에도 안전하게 가게를 지킬 수 있도록 비상 예비 자금까지도 확보를 해주셨습니다. 자, 질문 들어오고 있는데요. 5743님께서 저도 CI 보험이 있는데요. 가입한 지 8년이 됐습니다. 20년 납 상품인데 해지는 손해라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내고 있습니다. 해지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해지하는 건 진짜 너무 큰 손해라서 그냥 내야 하나 싶은데 라는 얘기 주셨어요. 앞서 GI 보험을 해지하는 솔루션을 주셔서 이분이 걱정이신가 봐요. 네, 아무래도 중간에 해지를 생각하게 되면 그동안 납입했던 보험료도 좀 아깝고 그렇죠? 맞아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네. 속상할 일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제도적으로 감액완납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간에 내가 그 쭉까지 납입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재무적으로 좀 여력이 안 될 경우 이거를 주계약 사망보험금을 좀 낮춰서 가져가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일단 감액완납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필요가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 상품이. 네, 이게 같은 시기에 판매됐다 하더라도 보험사마다 또는 상품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에이. 그래서 감액 완납을 해서 좀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만약에 그게 좀 어렵다. 근데 나는 이 상품을 중간에 도저히 해지할 수가 없어. 유지해야 돼. 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특약들을 좀 조정해서라도 보험료를 좀 조절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혹여라도
나이가 연령이 인상될수록 보험료가 올라가는 그 실손의료비가 그런 그 CI 중심 보험의 특약으로 구성돼 있다면 이 실손만이라도 4세대 실손의료비로 전환해서 가져가면 보험료를 다 더 낮춰서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앞서 우리가 사연 들었던 분 같은 경우에는 왜 이 감액완납을 쓸 수 없었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상품은 유니버셜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감액 완납이 안 되는 상품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 그랬군요. 3516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어요. 이번에 이선우 전문가님이 누굴 보며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좀 편애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자, 3516님께서 엄마 친구분이 보험회사에 근무를 하셔서 저희 가족은 다 한 회사의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암보험, 종합보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연금 뭐 다 그분한테 가입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그런 경우가 많죠. 네. 네. 저도 처음 이제 A 생명보험회사에서 처음 일을 해봤었는데요. 그때 저는 그 회사가 제일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A 생명보험사를 제가 종교처럼 이렇게 믿고 따랐었고 휴가를 가더라도 그 회사 이 마크가 찍힌 티를 입고 휴가를 갈 정도로 이제 애사심이 컸었는데요. 일을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보험의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태아보험도 있고 운전자 보험도 있고 3대 진단 보험도 있고 간병인 보험도 있고 이제 치매 보험이 있는데 이 각 보장들이 특화된 보험사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뭐 지금 사연자분 제가 나이가 몇 살이신 여자분인지 모르겠지만 태아보험 같은 경우에도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광고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도 변호사님이 나오셔서 자주 이야기를 하시죠. 이렇듯이 한 회사에 이제 보험이 모여 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보장 받으실 때 타사와 비교했을 때 조금 속상한 일들이 생기지 않으실까 이런 부분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선우 전문가님의 기가 막힌 설명이셨습니다. 네, 일단 눈빛이 가장 마음에 들었고요. 전 편애가 심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봤습니다. 두 분께서 솔루션을 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금요일에 재무 생활, 이 슬기로운 재무 생활을 책임져 주시기에 두 분이 참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이 솔루션을 주시는데 굉장히 믿음직하네요.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한 내용들에 대해서 포인트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험이나 금융상품은 가입 목적이 중요합니다. 목적에 맞게 준비하셔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둘째. 네, 갱신형과 비갱신형 그리고 특약마다 보장 범위를 꼭 확인하세요. 셋째. 연금과 같이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상품들은 물가상승률을 넘을 수 있는 변액연금으로 준비하시되 투자 성향에 따라 공격적인 상품이나 또는 이율이나 연금액이 보장되는 그런 안정적인 상품을 구분해서 가입하세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 주시고요. 저희 전문가들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슬기로운 재무생활 임형록 이선우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두 분 함께해 주셔서 너무 반가웠고요. 앞으로 금요일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이나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